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꼭 온갖 기이한 동물들이 가득한 거대한 동물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녀석은 정말 갑자기 튀어나와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고, 또 어떤 녀석은 저기서 뻔히 다가오고 있는데도 다들 애써 못 본 척하죠.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위험의 동물원을 한번 탐험해 보면서 거기 사는 동물들의 정체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엄청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한편으론 와, 진짜 충격적이다 싶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거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는 좀 이중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도 동시에 이건 뭐 예견된 일이었지? 라고 느끼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둘러볼 이 동물원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동물들입니다. 먼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블랙스완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뻔히 보이는데 무시하는 위협, 회색 코뿔소, 그리고 좀 골치 아픈 코끼리들도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엔 이 모든 게 합쳐진 최악의 괴물, 검은 코끼리까지 살펴볼 겁니다. 이 동물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이야기, 현대적 위험의 동물원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복잡한 위협들을 동물에 비유하는 걸까요? 그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각 위협이 가진 성격을 정말 직관적으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훨씬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만나볼 동물원의 핵심 주민들입니다. 바로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 그리고 몇 종류의 코끼리들이죠.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들이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동물원 투어 그 첫 번째 순서로 가장 유명한 스타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충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이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은 투자 전문가인 나심 탈레브가 처음 이야기했는데요. 옛날 유럽 사람들은 백조는 당연히 하얗지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주에 갔더니 세상에 까만 백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의 틀을 완전히 깨고 밖에서 날아오는 충격, 그게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어떤 사건이 블랙스원이 되려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해요. 첫째, 이건 정말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아무도 예상 못한 아웃라이어여야 하고요. 둘째, 한 번 쳐지면 모든 걸 바꿔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게 이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일단 사건이 터지고 나면 너도 나도 어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다들 사후 해설가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지점이죠. 자, 이번에는요, 블랙스완이랑은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성격을 가진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회색 코뿔소입니다. 이 녀석은 블랙스완처럼 숨어 있지 않아요. 저 멀리서부터 우리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건 정책 분석가 미셸 부커가 만든 말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앞에서 2톤짜리 코뿔소가 먼지 날리면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이게 뻔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에이 설마 나한테 오겠어? 하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는 몰라서 당하는 위협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서 당하는 위협인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블랙스완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는 거라면 회색 코뿔소는 에이 설마 또는 나중에 생각해야지 하다가 정면으로 쾅 하고 들이박히는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예측의 실패고 다른 하나는 대응의 실패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코끼리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본 블랙스완이나 회색 코뿔소가 주로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가깝자면 이 코끼리들은 좀 달라요. 주로 우리 조직이나 사회 내부의 문제, 특히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방 안의 코끼리죠. 말 그대로 거실에 커다란 코끼리가 떡하니 있는데도 다들 그 얘기를 꺼내기 껄끄러워서 애써 못 본 척하는 상황이에요. 즉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뜻합니다.
반면에 하얀 코끼리는 조금 달라요. 이건 겉보기엔 되게 번지르르하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유지비만 엄청나게 잡아먹는 그런 애물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기억하기가 더 쉬운데요. 방 안의 코끼리는 어떤 사람이 코끼리는 못 보고 사소한 벌레만 열심히 보고 왔다는 러시아 우화에서 나왔고요. 하얀 코끼리는 옛날 태국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를 골탕 먹이려고 아주 신성한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어요. 왜냐면 이 코끼리는 신성해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먹이는 엄청나게 줘야 하니까 결국 그 관리비 때문에 파산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교묘하죠? 자, 이제 마지막 동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일종의 혼종을 소개할 차례가 됐네요. 우리가 방금 배운 두 동물이 합쳐지면 과연 어떤 끔찍한 괴물이 태어나게 될까요? 바로 이 공식입니다. 모두가 뻔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문제, 방 안의 코끼리에다가 예측 불가능한 충격, 블랙스완을 더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검은 코끼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괴물은요, 회색 코뿔소처럼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위협인데 동시에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특성을 모두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위험이 있다는 걸 다들 알아요. 아는데도 불편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게 한계점을 넘어서 빵 하고 터질 때 그 충격이 마치 예측 불가능했던 블랙스완처럼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알고도 당하는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컬럼니스트죠. 토머스 프리드만이 바로 이 검은 코끼리의 완벽한 예시로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기후변화가 위험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가 좀 불편하니까 비용이 드니까 행동을 계속 미루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넘어버리면 그땐 누구도 예상 못한 블랙스원 같은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올 거다. 바로 이런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동물들 이름을 붙여가면서 구분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협이 어떤 동물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할 대응 전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잘 보세요.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을 빼면 회색 코뿔소든 방 안의 코끼리든 검은 코끼리든 전부 다 사실상 볼 수 있는 위협이에요. 예측이 가능한 위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가 아니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심리,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게 바로 모든 대응의 시작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위협하는 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대낮에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내가 애써 눈을 감아버리는 바로 그 존재인가요? 어쩌면 진짜 무서운 괴물은 동물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